여보세요? 거기 트이다인가요? 저희 아이가 두 돌이 지났는데도 아직 문장으로 말을 하지 못해요. 혹시 상담 가능할까요? 아이가 태어나고 일반적으로 첫돌이 되면 첫낱말을 하고 두돌이 되면 낱말을 조합하여 문장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문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언어를 생산적으로 사용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와 가자라는 단어를 알고 있다면 이제 엄마와 가자를 붙여 문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기 시작하면 언어를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낱말의 배열을 통하여 문장이 탄생하게 되면 보다 다양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돌이 지났음에도 문장으로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바심이 나며 다른 아이들의 말과 비교해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언어치료 혹은 아동발달센터라고 검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심사숙고 끝에 기간을 선정하고 전화를 겁니다. 아이의 발달이 정상 발달 과정 속에 나타나는 조그만 이벤트인지 아니면 기타 그 밖에 다른 원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걱정에 걱정을 더하는 날들이 지속됩니다. 자, 그럼 두 돌이 지났는데도 문장으로 말하지 않아 치료 상담을 고민 중이시라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이제부터 치료 상담을 가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6에서 18개월이 되면 어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시기를 어휘 폭발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과서적인 내용이고 아이들마다 개별 편차가 분명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기에 적어도 아이가 말이 트이려고 한다는 인상은 받아야 합니다. 그럼 말이 트이려는 단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건 바로 아이의 의사소통 의도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무엇인가를 소리내면서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려고 애쓰는 모습입니다. 즉, 의사소통 의도가 강한 모습이 보인다면 아이는 곧 말이 트일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아이에게 가르치려는 마음보다는 아이가 표현하고 싶은 의미에 집중하여 맞장구를 쳐주세요. 그리고 불완전한 의미를 아이가 부담스럽지 않게 알려주세요. 부담스럽게 알려주는 것은 한번 알려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 질문하지 마세요. 자전거 타는 것 한번 보여주고 너도 할 수 있어 라는 기대식 질문은 아이가 소통하고 싶어하는 마음의 불씨를 꺼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의사소통 의도가 현저히 많음에도 언어 표현이 제한적이라면 다음과 같이 준비해 보세요. 아이의 말이 늦됨을 인지한 순간부터 3개월간 다음과 같이 기록해 보세요. 가장 먼저 날짜를 쓰시고 그 옆에 아이가 실제 사용한 낱말을 적으세요. 그런데 적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가방을 아바라고 표현했다면 아이가 표현한 그대로 적으세요. 그리고 괄호 안에 가방이라고 써주세요. 이렇게 기록하면 아이가 이해는 하고 있지만 어떤 소리를 발음하기 어려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기록을 하면 아이가 언어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지 말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지 판단하는 데 유용합니다. 언어적인 측면은 가방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방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약속한 말소리의 체계로 산출하지 못한다면, 즉 기억이 들어가는 소리를 디귿으로 산출한다면 가방은 다방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기록을 통하여 적절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상담받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그건 아이의 말을 기록하는 일입니다. 아이의 말이 늦됨을 인지하는 순간 약 3개월간 아이의 말을 꾸준하게 기록하세요. 그런데 3개월이란 시간 동안 기록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면 기록 중이라고 하더라도 치료센터에 문의하길 권합니다. 첫째, 1개월 이상이 지났음에도 어휘의 양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늘어나지 않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장애로 인하여 발생될 수도 있지만 기질적 혹은 환경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민감한 양육이 필요하므로 적절한 조언을 통해 언어 발달을 촉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정서를 공유하는 빈도가 현저히 적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물 혹은 상황을 위해서만
의사소통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아이들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친숙한 대상자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알고 있는 토끼를 그림책에서 봤다면 친숙한 대상자에게 와서 자신이 알고 있는 토끼가 여기도 있어요 라는 의미로 눈을 마주치거나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상황 및 정서를 공유합니다. 즉, 언어를 관계를 맺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양상이 있다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동일하고 반복된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자동차를 좋아하여 다양한 자동차를 수집하고 자동차 놀이만 하는 것은 이상한 놀이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남자아이들 자동차만 갖고 노니까요. 반면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이 너무 좋아 기능에 적절하지 않게 주변의 모든 사물을 돌려보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질적인 행복감을 느낀다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말이 늦된 아이들의 치료 상담을 하기 전 준비해야 할 사항들과 치료 상담이 꼭 필요한 경우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초기 상담으로 많이 문의를 하시는 역류와 자폐 스펙트럼 의심 관련을 주제로 자폐에 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